강우근영 모의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사회수업 시간입니다. 다들 자리에 잘 앉았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점심시간 바로 직후인데 다들 점심 맛있게 먹었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찬 거 보니까 다들 든든하게 먹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 든든한 마음가짐 가지고 수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다들 잘 말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유리한 기후지역과 불리한 기후지역 이렇게 두 가지의 기후지역의 특성을 알아보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뒤에 화면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활동 자료 1과 자료 2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 활동을 통해서 인간 생활에 불리한 기후지역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수지가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 수지가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말했습니다. 수지가 말해준 대로 우리는 북극해 주변 지역처럼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 혹은 타클라막한 사막 지역처럼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농업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 생활이 불리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 보니까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한번 어떤 내용을 배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생강 열기 사진 자료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초록색이에요, 풀이에요 이런 거 말고는 찾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명하고 학습 목표를 적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을 찾은 사람? 오늘 수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지가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진 둘 다 선생님이 단원명에 적은 것처럼 열대우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열대우림 지역의 식생이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열대우림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옥,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러한 가옥은 한국에서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대우림 기후를 배우면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대우림 기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열대우림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열대우림 기후 특성,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는지 기후 특성을 일단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열대우림의 모습이 어떤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후 분포를 배우면서 열대기후란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몇 도 이상인 기후지역을 열대기후지역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사회도우미인 시은이가 멋지게 대답을 해줬네요. 맞습니다. 18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추운 날이 18도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많이 덥죠. 맞습니다. 열대의 우림 기후는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라니까 연중 1년 내내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수는 어떨까요? 강수. 여러분들이 아주 잘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강수 역시 강수량이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열대우림 기후만의 강수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스콜입니다. 스콜. 여러분 스콜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스콜이란 우리가 태양 때문에 공기가 데워져서 위로 상승하면 상승한 공기가 구름을 형성해서 그게 비로 내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가 스콜입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근데 배운 걸 생각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다고 배웠었잖아요. 과학 시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이 비로 내리는 게 스콜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스콜의 경우에는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천둥, 번개 또 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민지가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민지가 해줬어요. 민지가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나타나는 소나기랑 스콜이랑 비슷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 맞습니다. 둘 다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는 비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든 열대우림이든 강한 열기로 인해서 공기가 데워지고 그 공기들이 상승해서 강한 비를 내리게 되는 게 스콜입니다. 근데 왜 스콜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냐? 일단 열대우림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나기를 우리가 스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콜은 매일매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앞쪽에 앉아있는 민호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날 것 같나요? 질문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줘보자면 이제 태양 때문에 공기가 데워져서 상승해서 비까지 내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잘 대답해줬는데 이 스콜의 경우에는 오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우림 지역의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열대우림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는 어디냐? 또 살펴봐야겠죠. 이 위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배웠어요. 태양 에너지가 항상 많이 도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잘 대답해주고 있네요. 적도 부분에서 열대우림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마존강, 그리고 콩고강 유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러한 부분들에서 열대우림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회과 부도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회과 부도를 다들 펼쳐주세요. 사회과 부도에서 세계지도를 펼쳐서 거기서 적도를 찾아봅시다. 적도를 찾았나요? 네, 그러면 적도를 찾았으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지역들이 적도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적도를 지나고 있거나 그 근처 부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했던 것처럼 이 열대우림의 위치는 적도 부근에 있다. 이렇게 해서 기온, 강수 위치까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 목표 1번을 달성을 했죠. 열대우림의 기후 특성을 우리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크게 대답해준 진서가 그러면 대표로 이 기후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잘 대답을 해줬어요. 진서 말대로 연중 고온, 높은 기온을 가지고 스콜과 강수량이 매우 많으며 그리고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열대우림의 기후 특성이다 라고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2번이 열대우림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우림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생강열기 첫 번째 사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시피 밀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은 높은 키의 이 상부층에 있는 높은 키의 나무들과 하부층에 있는 낮은 키의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낮은 키의 나무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큰 키 나무들이 햇빛을 다 가려서 성장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빽빽하죠? 맞아요. 너무 많죠? 맞습니다. 열대우림에는 너무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대우림을 생태계의 보고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별명 같은 건데 이 보고라는 의미가 뭔가 귀중한 것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물 창고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워낙에 많은 동식물들이 살다 보니까 생태계의 보물 창고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할 차례인데요. 선생님이 미리 사회도우미한테 오늘 모든 활동 할 거니까 모든별로 앉도록 지도해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다들 모든별로 잘 앉아있네요. 그래서 오늘 할 활동은 뭐냐면 이 생태계 보고 이런 것처럼 우리만의 열대우림 별명을 한번 지어보자는 것이 오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별명을 지어주고 열대우림의 별명을 지어주고 이 별명을 왜 짓게 되었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 그냥 별명을 지으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학습지가 있습니다. 다들 확인을 했나요? 네, 학습지에 보면은 선생님이 열대우림 지역의 다양한 사진들과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열대우림에 있는 밀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아까 위치를 확인하면서 봤던 사이가부도에 있는 자료들까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별명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별로 별명 짓는 시간은 5분을 줄 건데 선생님이 화면에 타이머를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 조절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 시작해주세요.